이번에 정부가 700개의 시범사업을 하기로 해놓고는 실제로는 꼴랑 9개밖에 못했어요. 700개 목표에서.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데, 그것을 한전에서는 개통연계가 없어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일부 사실만 얘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그래서 전국에 한전 산하 변전소 850개와 민간 변전소 150개, 1000개의 변전소에 배터리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고 햇빛 소득에서 ESS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계획안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지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정부에서 미니 태양광, 베란다나 이런 데에 조그만하게 걸어놓는 420W, 500W짜리 미니 태양광 시장이 공고가 되었는데, 지금 각 지자체 예산들이 형편없이 작아요. 그래서 보통 지자체별로 20개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9월달에 아마 각 지자체들이 새로 뽑힌 구의원들, 군의원들이 의회를 열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정부에서 주어진 돈하고 지자체에서 주어지는 돈을 합산해서 하는 것들을 10월부터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0월부터 실행이 되면 10월달에 실행이 되면 움직이자라가 오를까요? 아니면 10월에 실행되는 게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500W에서 08kW까지 500W, 1000W, 1kW, 1000W, 1kW, 3kW, 5kW, 10.08kW 훈민정음 태양광을 미리부터 준비하는 게 옳을까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500W짜리 하나가 우리가 소비자가는 95만 원인데 현재 정부 가격은 80만 원을 정부가 꽁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는 15만 원이면 이걸 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최소 2만 원 세이브가 되고, 그러면 15만 원 내면 7달, 8달이면 원금을 뽑고 30년을 쓸 수 있어서 이게 참 좋은데, 거기에다가 한전에서 또 6만 원을 줘요. 그러면 15만 원에서 6만 원을 주니까 9만 원에 하는데, 또 이번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만 원을 또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8만 원에 하니까 이걸 15만 원에 달면 원금을 다 뽑아. 그리고 30년을 써. 그러니 이게 굉장히 이익이 큰데, 이번에 정부가 10만 개 집에다가 이걸 달아주겠다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근데 이제 지자체가 그 예산이 없어서 9월 달에 추경 예산안을 지자체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8만 원이면 이걸 가고 매달 2만 원씩 30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잘 하고, 또 다는 것도 쉬워. 그냥 베란다에다가 후크식으로 걸고 딱 묶어놓고 전기 코드 꽂으면 돼요. 요새 유튜브 보면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년부터 모든 재벌들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 중소기업하고 공정경제 입찰을 하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법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십조를 들여서 자기 태양광 유예기간을 줘서 2년 반 동안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기존의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수십조를 쏟아부을 것이고 SK하이닉스가 수십조를 쏟아부을 겁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움직인 회사가 GS건설이 지금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얘네가 3조 원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임봉원 선배님 1000만 원 가지고 사업해가지고 3조 원하고 붙으면 이기겠어요? 안 될 택도 없어. 그래가지고 유일한 방법은 민중들이 단결해서 30조, 40조, 50조, 3조 쓰는 사람들, 재벌들하고 단결된 힘으로 그 경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단결된 힘으로 경쟁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 두 군데. 현재 분산에너지 지원 육성법에 의하여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4개월 전에 전국의 지자체 선거를 돌면서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태양광 업무 협약을 다 했어요. 그런데 분산에너지 특구의 특징은 뭐냐? 기초단체, 군수나 또는 광역단체, 도지사가 산자부에 분산에너지 지정을 해달라고 청을 해야 돼, 신청을. 근데 예전에 국민의힘, 한나라당 지자체장들은 이걸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겉으로는 태양광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군수나 시장, 도지사가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한테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공문을 보내야 돼.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시장한테, 군수한테. 무슨 공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산자부에, 기후에너지부에 신청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면 아까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이익이 15% 20% 더 늘어. 그리고 개통연계도 쉽고 기업 판매도 쉬워져가지고 BES 실행제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9월 19일 한전 사장이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반도체 공장과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에 필요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전기를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업무보고 자리에서 유동철 사장이 한전 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님 345kV 설탑 설치하는데 9년 걸려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정부 예산을 무려 82조나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 절반만 사실이고 절반 거짓말. 왜 절반만 사실이냐면 345kV 거대한 철탑 막 엄청난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암 걸리는 철탑은 9년 걸리는 게 맞아. 그러면 이재명 임기가 9년 남은 게 아니라 좀 있으면 물러나오게 되는데 이재명 임기 안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안 하겠다는 거지. 못 한다고 지금 나자빠지고 있는데 9월 19일 날 쫓겨나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김동철 한전 사장이 9월 19일 날 쫓겨나고 새로운 한전 사장이 오면 우리가 한전에 제안할 내용이 배터리 ESS를 하면 철탑을 하나도 안 세워도 돼. 배터리 ESS 저장 장치를 만들면 철탑을 하나도 안 세워도 돼. 그냥 변전소에서 22.9kV 전기를 전체적으로 철탑 없이 전봇대로만 공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올해 정부가 700개를 목표로 해가지고 정부가 해야 할 배터리 ES가 없기 때문이야. 이거를 마을에서 하면 정부가 시설비에 70%를 공짜 돈을 준대. 기업이 거기에 모자라는 30%를 돈을 대주면 태양광 햇빛소득 마을에 지분을 준대. 이게 이제 지난달에 결정된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햇빛소득 마을을 700개를 하겠다 해놓고 안 되는 이유가 대통령계 전기망 접속이 안 되는데 BESS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철탑 없이도 할 수 있고 이걸로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한전 사장이 요구한 82조 원이 아니라 20조면 떡을 쳐요. 20조면 떡을 쳐. 한전에 철탑 세우는 회사가 보성파워텍이라고 엄청난 회사가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철탑으로 돈을 벌어먹은 회사인데 이제는 그 철탑 하나도 안 세우고 배터리 ESS만 있으면 철탑 없이도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전기를 다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70%를 공짜 돈을 주기로 했으니 그리고 우리 같은 기업이 나머지 모자란 30%를 대주고 지분 조금 얻어오면 되기로 했으니 그것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근자에 여러 제도의 변화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정용 베란다에 대한 지원이 시작이 돼서 8만 원이면 가정용 베란다를 세워서 한 달에 2만 원씩 절감되는 거를 30년을 쓸 수 있는 정책이 발표가 돼서 지금부터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햇빛소득 마을 개통 연결 전기망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최우선으로 지난 목요일 날 법이 통과가 돼서 6개월 뒤 내년 3월부터는 최우선으로 햇빛소득 마을에 전기가 연결이 된다. 그래도 안 되면 배터리 ESS로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그러면 그때 돼서 움직이게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공부를 하고 지금부터 바로 500W 400W 조만한 베란다 태양광 동지들을 모으고 3만원 훈민정음 프로젝트 동지들을 모으고 햇빛소득 마을 조합 조직을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근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 전세난, 월세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날만 새면 떠들어댑니다. 왜 서울만 집값이 오르고 빈집이 텅텅 비어있고 시골의 아파트들은 하나도 분양이 안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시골에 살면 일자리가 없어 밥을 굶어 집은 많은데 시골에 집은 많은데 지방에 집은 많고 아파트도 빈 아파트가 무수히 많은데 왜 서울로만 모일까? 왜 서울에만 일자리가 있으니까? 근데 서울에 일자리가 실제로 있나요? 서울도 일자리가 없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고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방은 워낙 일자리가 없으니까 모두 다 서울로 모여가지고 서울은 전세 월세 그냥 애들 갈 데는 없고 청년들이 시골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서울로 가자 이지랄 해가지고 서울에 대학 가야 산다 이래가지고 개판이 돼버렸어요. 자 간단합니다. 서울에 일자리 없어요. 그러면 지방에 일자리가 있어. 뭐죠? 태양광입니다. 햇빛소득 마을입니다. 태양광과 햇빛소득 마을이 지방에 엄청난 일자리가 되면 서울에 청년들이 오는 것보다 내가 사는 시골 마을에서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사도 생산을 많이 하고 태양광으로 돈을 많이 벌어. 특히나 좋은 데가 이석기 선배님이 사시는 접경 지역이 그렇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부산 안쪽은 텅 비어 있어. 거기에다가 영농형 태양광을 무버블로 군사지역이니까 이동식 태양광을 만들면 돼. 그래가지고 때 댕기게 하고 막 군사 행진도 하게 하고 이러면 돼요. 자 그러면 그냥 저 파주 철원에 어마무시하게 놀고 있는 땅과 집에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 서울에 와봐야 공기만 안 좋고 힘만 들고 피곤하기만 한데 그러면 왜
지방의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로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고 돈이 그냥 쏟아지게 지방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서울에만 모이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이, 청와대 수석들, 보좌관들이 재벌의 돈을 받아 처먹다 보니까 재벌의 돈을 받아 처먹은 놈들이 지방에서 화석연료 재벌들이 장악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을 시민들에게 안 열어줘서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돌파해야 합니다. 지방의 곡성에, 저 칠곡에, 군위에, 영주에, 상주에, 태백에 태양광을 허용하라 이거야. 태양광을 허용하면 그 동네에 사는 청년들에게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식량 생산이 늘어나는데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시골에서 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걸 왜 가로막냐 이거야. 그리고 왜 시민들은, 노동운동가들은, 진보운동가들은 왜 이걸 맞서 싸우지 않냐 이거예요. 맞서 싸워야지. 그래야 서울로 안 오지. 태백에 있는 게, 영주에 있는 게, 삼척에 있는 게, 울진에 있는 게 돈이 더 되는데 서울에 왜 와? 철원에 있는 게, 화천에 있는 게, 양구에 있는 게 돈이 더 많이 벌리는데 왜 와? 전세 월세 사면서 1년 2년마다 이사 댕기는 그 꼬라지와 비참함과 서러움을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가로막냐 이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놈들이, 진보운동가 놈들이 왜 맞춰 싸우지 않아? 국회의원들은 재벌한테 돈을 받아야, 화석연료 재벌에게 돈을 받아야 그 돈을 선거 때 뿌려가지고 국회의원이 또 되니까 재벌의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진보운동가들이, 지식인들이, 노동운동가들이 맞서 싸워야지. 왜 민주노총은 이런 지혜가 없어? 그러놓고 민주노총이라는 깃발 들고 파업 못하는 싸움을, 조직도 못하는 싸움, 조직하고 단결해서 접경 지역에 사는 민중들이 소득을 얻고 식량 생산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한테 돈 줘야 돼. 왜 국회의원한테 돈 주냐고요? 우리가 돈을 줘야 재벌의 돈을 안 받지. 저놈들은 화석연료 재벌들의 돈을 받아야 국회의원에 또 당선이 되니까 민중의 소득원을 짓밟아버리고 재벌이 주는 돈을 받아 처먹느라고 햇빛소득 마을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안 해. 개통연계를 ESS로 만들 수 있는데 안 해. 철원에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양구에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화천에 이거를 갖다가 자기 공장 지붕에다가 하면 되는데 이거를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공부 안 하는 게 아주 대영광이야. 아주 민주노총의 깃발이 뭐예요? 무식해야 용감하다. 공부하면 죽는다. 민중들이 단결하면 안 된다. 분열만이 살 길이다. 이게 진보운동가들의 신념 아닙니까? 공부하면 안 돼. 단결하면 안 돼. 분열만이 살 길이다. 무식해야 용감하다. 이러니 국회의원들이 재벌의 돈을 받는 게 편하니까, 민중들은 돈을 안 주니까 삶이 어렵고, 그러니 그나마 조금 일자리가 있을 수 있는 서울로 가자. 자기 권리를 자기 지역, 자기 시골에서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골에 비닐하우스 한 동 옆에서만 태양광을 신고제로 그냥 설치하면, 여기 이거 비닐하우스 여기 띄워봐. 그러면 얼마든지 1년에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 300만 원이 나오는데 왜 그걸 안 해요? 왜 그걸 안 해? 비닐하우스 몽고 그거. 자 여러분 보세요. 비닐하우스야. 요것만 가지고 1년에 300이 나와. 1년에 300. 시골 할아버지들, 서울 사람들은 300만 원이 작은 돈이지만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3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이거 신고제 누구나 할 수 있어. 허가 안 받아. 왜 이거를 알리지 않나요? 이거 주민들과 왜 이걸 안 하나요? 왜 조직을 안 하나요? 신고제로 그냥 설치하고 1년에 300만 원 버는 일을 왜 권하지 않아? 왜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해? 공부 안 하는 게 진보냐? 공부 안 하고 무식한 게 용감한 게 진보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함세웅 신부는, 백낙천 선생은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고 전달하는 게 함세웅의 임무이고 백낙청의 임무이고 이부영의 임무예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고 감옥 갔다 온 거 누가 감옥 안 갔다? 나 4번 갔다 왔다. 감옥 갔다 올수록 민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민중들의 삶의 활로를 열어주는 게, 그게 지식인의 임무이고 진보운동가의 임무이고 노동운동가의 임무이지. 공부 안 하는 게 무슨 개자랑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전국에 1000여 개의 변전소에 50평만 있으면 변전소 하나 사이즈가요 평균 5,000평입니다. 5,000평에서 짜투리 딱 50평이면 철탑이 없어도 돼. 그거를 왜 요구를 안 해? 왜?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그러나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 진보 노동의 해방과 민중의 해방과 민족의 해방과 자주를 자주를 키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힘을 키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주가 오고 어떻게 해방이 옵니까? 어떻게 개벽 세상에 와? 그러니 공부해요. 공부를 하면 82조가 아니라, 계산을 다 해봤어요, 20조면 떡을 쳐. 배터리가 10조가 들어가고요, 그 10조를 운영하는 기타 인프라를 보강하는데 10조면 떡을 쳐. 그러면 50기가가 생겨. 50기가의 개념이 잘 안 들어오죠. 우리나라가 현재 최고 전기를 많이 쓸 때 95기가입니다. 95기가인데 50기가가 추가되면 전기가 넘쳐나게 돼요. 그거를 한전에서는 김동철, 윤석열이가 임명한 김동철이 놈은 82조를 주면 그걸 하겠대. 그런데 철탑을 세우지 아니하고 5,000평 변전소 땅 중에 50평만 있으면 철탑 안 세워도 돼. 사람이 지방에서 돈을 더 많이 벌면 지방으로 가지. 그러면 지방에 빈집 많으니까 집값은 안 오르고 서울만 집값이 떨어지게 돼. 아주 쉬워. 문제는 국회의원 놈들
돈들이 청와대 수석 돈들이 재벌에게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돈을 받아먹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주면 돼? 우리가 국회의원하고 청와대 수석에 장관에 돈 주면 돼. 그러면 돈이 없는데 이걸로 돈 벌면 돼. 돈 벌어서 돈 주면 돼. 청와대 수석들한테 돈 주고 김용범 정책실장한테 돈 주고 장관들한테 돈 주고 국회의원들한테 돈 주면 우리 말 들어. 그 일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 본질적으로는 민중이 돈을 벌어야, 노촌이 돈을 벌어야, 어촌이 돈을 벌어야, 그래야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와대 수석들에게 장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민중을 위해서 일하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공부해야 되고 함세웅 신부가 백낙철 교수가 공부해야 되고 이부영 전 의원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는 것들은 진보라 사칭하지 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기까지 제가 너무 오늘 열받고 승질 나가지고 긴 얘기를 드렸는데 환경은 좋아져요. 이재명이 막 가진 수를 써가지고 태양광 할 수 있도록 애는 쓰고 있는데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떠도 민주 조직이라는 고프 없이는 못 마십니다. 그래서 사이다를 받아먹을 수 있는 고프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조직을 준비해야 한다. 노희망 윤의원에는 민주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공부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분산에너지 특화 구역을 지정받는 게 굉장히 지금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을 받았나 했더니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전체 과정을 아우르는 사업계획을 분산에너지 특구 받은 지역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그거를 가지고 지자체장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태양광 다음에 어떤 사업은 지금 ESS 사업이 또 주축으로 가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ESS를 구성하는 게, 특히 소규모 ESS를 구성하는데 행정적으로 걸림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ESS 시장은 지금 현재 무주공산인 것 같은데, 행복한 동행에서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한 ESS 시장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분산에너지 특구는 지자체장이면 누구나 그냥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심사해서 허용을 하는데, 고 때리는 게 이게 2년 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전라남도 전라북도만 신청을 했어요. 문제는 전라남도 북도에는 신청해도 개통망이 없어서 신청한 효과가 없어. 쉽게 말하면 빚 좋은 개살구예요. 그러면 시흥시장 임병택은 신청할 수 없냐? 신청하면 돼. 기초단체장이건 광역단체장이건,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가 신청하면 경기도 전체가 분산에너지 특구가 됩니다. 해보고 신청하라고 그러고, 임병택 시장이 신청하면 제가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줘라. 문제는 시흥시장이 안 하고 추미애가 안 하면 꽝이야. 신청을 하는 거는 오직 지자체장만 할 수가 있게 돼 있어. 파주시장이 신청하면 되고 시장이 신청하면, 왜? 재벌한테 돈 받아먹는 게 좋으니까. 민중들은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분산에너지 특구는 지자체장이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ESS의 조건이 햇빛 소득마을에만 70%를 정부에서 공짜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소득마을에 삼성전자,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달려면 35억이 들어요. 그러면 70%를 지원해도 마을 사람들이 최소한 10억을 내야 되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10억이 있어? 안 돼. 그러므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면 이 메가당 약 3억 5천, 약 3메가에 10억이면 돼. 그러면 정부에서 7억을 공짜 돈을 주니까 3억만 있으면 돼. 3억. 근데 3억도 행복한 동행에 의뢰하면 행복한 동행이 그 돈을 줘. 리튬 인산철이 훨씬 싸. 그 일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3억 5천인데 내년에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면 1억 5천으로 해서 공급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의 독점 공급가의 10분의 1이면 돼. 그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농촌이 유리하긴 한데 도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에는 아파트 옥상이 있고 아파트 건물 벽면이 있어요. 요새는 태양광이 벽면에다가 벼랑박에다가 이런 거를 벽에다 붙여버리면 쉬워. 이게 요새 태양광이에요. 요즘의 태양광. 따라서 도시에서는 아파트가 제일 좋고, 아파트 옥상, 아파트 벽면, 아파트 담장, 아파트 방음벽, 아파트 주차장에 이런 걸로 하면 햇빛 소득 마을이 도시에서 너무나 쉬워. 그리고 학교 옥상, 그리고 청소년 옥상, 그리고 축제, 담벼락, 도시에서도 엄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도시에 사는 진보 운동가들은 분열만이 살 길이다. 단결하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분열되어 있고 단결하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하고 친하지도 않아. 나만 진보야, 나만 민주주의자고. 그러니 대중과 결합되지 못하니까 못 해먹어요. 운동 시골 농민단체들 이런 내용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진보 농민단체는 원칙이 있잖아요. 공부하면 죽는다. 무식하게 트랙터만 잘 모이면 몰면 된다. 공부가 웬 말이냐. 주민소득이 웬 말이냐. 쌀값만 올려다. 이러니 전농에서 끊임없이 태양광을 반대해왔어. 진보당의 강령에는 재생에너지를 창달한다 이렇게 강령에 놓고, 현장에서는 농민들에게 태양광 소득이 돌아가지 않으니 태양광을 실제로는 방해해왔어요.
전농 모르니까. 왜? 공부하면 죽으니까. 이러다 보니 그동 솔직히 전농이 영농형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것을 그냥 일반 태양광을 많이 반대했어요. 이유는 도시의 자본이 농촌에 와서 농민들을 쫓아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해. 도시의 대자본 놈들이 농촌에 와서 태양광을 헤쳐먹는 게 배 아픈 건 사실이지만 직접 하면 되잖아. 정부에서 돈 주고 혜택 주는데 왜 진보 농민운동가들은 공부를 안 하나? 땅이 없다고요?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 하천 뚝방에다가 하라. 땅이 왜 없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진보 농민운동가 특히 전농의 생각을 바꾸고 진보당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햇빛소득 마을이 쉽게 되지 않는다.